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정송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숭실 AI 비전 선포식과 같은 큰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카이스트에서 작년 9월에 AI 대학원이라는 것을 사실은 석사 박사 과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저를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나 또는 우리나라 지금 연구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AI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AI 인재는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숭실대학에서도 앞으로 이 AI 비전을 끌고 나갈 때 어떤 식의 인재를 양성해낼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입장에서 저는 조금 세분화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맨 위에는 AI에도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AI가 지금까지는 성공했지만 따라서 이러한 AI 난제를 해결하려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AI를 일종의 과학으로 쳐다보는 이런 과학으로서 AI를 하는 인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는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가 뭐 AI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압도적으로 미국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체의 새로운 AI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개발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계속 기술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레이어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 사람들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이스트의 경우에 작년에 9월에 AI 대학원을 개설했는데 저희는 인재 양성의 목표 지점을 저 두 레이어에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겠다. 고급 인력 양성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가끔씩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AI가 컴퓨터 관련 기술이다. 하지만 마치 AI는 컴퓨터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AI 알고리즘이든 모델도 결국 우리 생활에 다가오고 어딘가에 응용이 되고 할 때는 시스템으로서 존재를 하고 플랫폼의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AI는 의미 있는 AI 서비스나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강인한 컴퓨터 백그라운드의 지식 위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기술이 필요하고요. AI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굉장히 우리 종래 데이터베이스 기술도 굉장히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또 AI가 요즘 페더레이트 러닝이라 그래가지고 한 곳 클라우드에서만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킹 기술까지도 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밑에 AI가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전반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도 교육이 계속 이루어졌다. 특히 숭실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강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가져온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소위 말하는 우리 정부에서도 매일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중국은 몇십만 AI 인재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대규모 AI 인재 양성 부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저는 엑스프로스 AI 영역이라 그러는데 이제 많은 AI는 이 위에 있는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상당히 툴의 형태로 다가올 거예요. 자동화된 형태로 다가와서 마치 우리가 통계 패키지를 쓰듯이 AI 패키지를 쓰는 지경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저 맨 밑에가 제가 보기에는 위에는 AI 아키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집을 짓는다고 치면 밑에는 숙련된 AI 목수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즉,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AI 그 자체보다 도메인 날리지가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강한 도메인 날리지에 위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갖다가 얹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엑스프로스 AI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학부 과정에서 많이 주력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AI 학과를 학부에 만들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 마지막 레이어 같은 경우는 학과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메인 날리지를 자기 전공 분야에서 하는 학생들이 언제나 손쉽게 AI 부전공을 택할 수 있는 부전공 트랙을 마련해서 자기 전공과 부전공을 항상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 밑에 레이어를 준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AI 연구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잘 알려진 연구의 임팩트 커브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숭실대도 그렇고 저희가 세상에 임팩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저 어정쩡한 부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뭐냐면 AI 원천 핵심 기술로도 포커스를 두지 않고 적절한 AI 기술을 가져오고 또 적절한 응용 도메인 기술을 가져와서 묶는 것들이 손쉽지만, 이거는 당장은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과를 못 낼 것이다. 따라서 저는 좀 더 X 플러스 AI도, 저는 그래서 AI 플러스 X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X가 중요하거든요. 도메인에 집중하되 어떻게 AI를 잘 활용할 거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AI의 팔로워에서 AI의 리더가 되는 쪽에 핵심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에 우리가 집중하는 전략을 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극단이 먼 것 같지만 사실은 저 양극단이 만나야만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잘하는 X 많잖아요. 반도체, 제조, 여기에다 1등 AI를 얹어야, 핵심 AI를 얹어야 1등 사업이 나오지 남의 나라 거 가져다가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AI 핵심 기술이라는 것 관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에 와 있냐? 올해 ICML이랑 뉴립스라는 것이 응용 AI 말고 AI 원천 기술을 대표하는 학계인데요. 사실 저기에 어느 나라가 많은 논문을 쓰느냐가 사실 그 나라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올해 결과인데요.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700편. 여기에는 구글, 페이스북의 엄청난 회사들이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어요. 반 이상이 미국 회사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영국은 아마도 구글 브레인에 구글 딥마인드가 있는 효과와 케임브리지 등이 있어서 100편. 중국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중국은 응용 분야에 잘하고 있고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한 7분의 1 정도, 100편 정도의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유럽 4인방, 5인방이 나옵니다. 카나다가 있죠. 우리 딥러닝의 아버지 제프리 힌튼부터 요셔 벤조 교수가 있는 그런 카나다가 한 80편 쓰고는 이제 유럽 4, 5인방이 나와요. 프랑스, 저머니, 스위스랜드, 이스라엘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3인방이 한 30편 정도 쓰고 도토리 키재기 일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 싱가포르,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10위권 정도의 핵심 기술에서는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1등과는 30대 700대의 비율이다. 이런 정도의 숫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 랭킹을 제가 한번 좀 뽑아봤어요. 그러면 대학들은 이 기계학습, ICML 뉴립스에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가? 지난 5년간 ICML 뉴립스의 논문을 가장 많이 낸 대학은 카네기 멜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30위권까지 여기 연구해 놓은 걸 보시면 칭화대학이 5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중국이 무섭게 핵심 기술에서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은 다 아시지만 넘사벽의 학교들이에요. 워낙 훌륭한 학교들이 있고, 한 27위 정도까지는 지금 한국의 학교는 하나가 보이는 지금 이런 형상에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이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응용은 좀 잘해요. 컴퓨터 비전 예전부터 많이 해왔어요. 컴퓨터 비전 톱 학회인 CVPR, ECCV, ICCV까지를 포함해서 5년간의 전체 논문 수를 해보면 아까 한국 대학이 20몇 위에 있던 게 10위에 올라가는 학교가 나오고 또 두 번째 학교가 이렇게 20몇 위권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비전은 잘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 그래서 AI의 핵심 기술과 컴퓨터 비전. 여기에다가 또 중요한 지금 대표적인 AI의 핵심 응용 분야인 자연어 처리 도메인까지 한번
겹쳐서 보겠어요. 그러면은 자연어 처리의 대표적인 학회까지를 클릭을 하고 보면 랭킹이 다시 뚝 떨어집니다. 아, 이거는 우리나라가 컴퓨터 비전은 잘하고 있는데 자연어 처리 쪽으로 약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한국이 저희도 이제 고민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자연어 처리 쪽의 역량을 강화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교육을 하고 좋은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유치해야 되는데 뭐 워낙 요즘 AI 하는 사람들이 잘 팔린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렵다만 하지 말고 도대체 뭐 때문에 어려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위 한국인들 중에 뭐 구글 브레인, 페이스북 AI, 아마존, 뭐 오픈 AI 이런 데 있는 젊은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왜 못 들어오느냐? 뭘 해주면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한국에. 이랬더니 제일 먼저 찍은 게 첫 번째 줄이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좋은 데에서 좋은 동료들하고 일하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는 너무 중요한데 과연 한국에 가면 내가 같이 토론하고 일할 좋은 또래 집단, 그 클러스터가 있을 수 있겠냐, 인적 클러스터. 그런 환경이 제공되겠느냐. 내가 갑자기 너무나 뭐라 그럴까, 스테이트 오브 아트로부터 멀어지게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가 야, 그러면 삼성이나 뭐 이런 데서 돈을 막 요즘 가끔 보면 누구를 유치했네 뭐 이런 신문 기사들을 보는데 의외로 돈을 많이 줘도 기업체에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들을 일관되게 하더라고요. 학교가 찬스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기업체에 계신 분들은 아마 반성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연구 자율성이 없다. 하이라키가 너무 각해서 나는 시키는 일만 하고 싶지는 않다. 좀 더 자유로운 곳에서 자유롭게 동료들하고 일하고 싶다. 세 번째로 꼽은 것이 내가 AI 훈련시킬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를 과연 한국에 가면 어디서 마련하겠느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빵빵 쓰고 있는데 한번 논문 돌릴 때 GPU 1000개씩 놓고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학교에 있는 GPU 다 합쳐봤자 200개, 300대 될 거예요. 이런 이 컴퓨팅 객차, 컴퓨팅 디바이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의외로 제가 놀란 거는 봉급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국 들어가면 봉급은 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 계속 얘기해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AI 브레인풀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 해보니까 PhD 방금 받은 친구들이 구글 브레인이나 페이스북 AI에 갈 때 초봉이 딜하기 나름인데 30만 불에서 40만 불 수준에서 형성되더라고요. 프레시 PhD가. 그러니까 4억에서 5억. 이거를 저희가 봉급으로 매칭해 주기는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경우에 이런 브레인풀 사업 같은 걸 적극 활용한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정부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겸직은 원칙적으로는 지금 허용이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어려운 부분은 기업과 학교의 문화예요. 50% 아무리 제도가 허용을 해줘도 학교에서는 이 사람이 50대 있어도 너 왜 100을 안 했냐고 문책을 하고 성과를 내라 그러고 회사도 50 걸려 있지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를 보지 못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거는 기업이든 학교든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제가 마지막으로 뭐 사례라고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학과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더그래주에이트 프로그램 AI 학부는 안 만들고 대학원으로 가기로 일단은 정했고 전자과에서 3분, 전임 교수 7분, 그 다음에 전산과에서 3분, 산업과에서 3분이 아예 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학부는 전자과에 걸치고 대학원은 AI 대학원에 걸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새로운 학과를 만들고 소속을 완전히 바꾸는 형태로 뭐라 그러냐면 디보션을 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아예 기존 학과에서 나왔고요.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6명을 1년 동안 새로 뽑아서 지금 13명의 전임 교수로 AI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걸 보시겠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학원 교과 과정을 뺐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위한 과학서,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인공지능을 위한 프로그래밍, 인공지능을 위한 최적화, 데이터. 그래서 왜 인공지능 대학원 같은 게 있으면 좋으냐라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런 커리큘럼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춰진 이런 인공지능 특화 과목은 없게, 이게 아마 인공지능 대학원이 있다면 입학하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카이스트는 전략을 저희가 대전에 있다가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다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이터가 다 수도권에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저희 헤드쿼터는 대안에 있지만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판교권에다가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교수 4분과 연구원 70명이 상주하면서 기업과 접촉하고 기업의 데이터를 만지는 전진 기지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나 오른쪽은 저희가 홍릉에 경영대학이 있는데 거기에다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많이 들으셨겠지만 AI와 인간의 공존 문제, 또 AI와 금융, 소위 AI가 인간에 도움이 되는 존재야 되겠냐는 많은 소사이어털 프로블럼이 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걸로 사회과학 하시는 교수님들과 우리 AI 대학원 이공계 교수들이 협력하는 공간으로서 AI 연구소를, 그래서 세 개의 축으로 저희가 연구를 이어가는 것을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저희 1년 동안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정송 대학원장님의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